종목 스나이퍼 시작할 텐데요. 포스원의 하창범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역시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는 그래도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종목들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안 팔아도 되는데 계속 파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한 3,300을 팔았는데 그나마 좀 좋았던 동생시장 코스닥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종목별로는 수익률은 그나마 좀 괜찮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외국인 오늘 순매수한 5종목 정도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 SBS 미디어홀딩스, 성우하이텍, 한국타이어, KT투자증권 정도가 상당히 좀 눈에 돋보였는데 SBS 미디어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미디어 업종 중에서 SBS는 이제 규제법상 살 수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사실은 대한투자로서 SBS 미디어홀딩스를 조금 사는 것 같고요. LG전자는 최근에 뭐 삼성전자는 팔고 있습니다만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좀 차별화가 나오니까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는 받쳐준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좀 뽑아드리면 탑픽 종목은 KTB투자증권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증권주 중에서 잘 가는 두 종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KTB투자증권이 있고 메리츠 종검증권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좀 갖고 있죠. 우선 KTB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KTB투자증권의 최근 상승세를 어떻게 보면 뭐 증권사의 위탁영업 수수료라든지 브로커리지 부분을 보시면 안 되고요. 가장 큰 거는 원래 KTB투자는 원래 뭐 회사라고 해야 됩니까? 자회사라고 해야 됩니까? 지분 100% 투자한 KTB네트워크에서 많이 출발했고요. 원래 이제 증권은 위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외 벤처 투자 활성화 관련해서 IPO라든지 이런 쪽에는 상당히 이견이 있었다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증권시장에서 큰 화두가 사실은 7월달 정도에 개설 예정인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죠. 코넥스죠. 코넥스. 여기에 대한 코넥스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KTB투자증권에서 실제적으로 KTB 네트워크로 넘어가겠죠. KTB 네트워크에서 벤처 투자 PF 자체가 대략적으로 상당히 금액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좀 수혜가 되지 않나 그런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같이 보시면 이 KTB투자증권이 얼마나 최근에 강하게 올라갔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증권주 차트가 아니죠. 보통 증권주 차트는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그만큼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투자 관점에서는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물론 정권사에서는 저평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평가로 봐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의 상승세가 상당히 유효하다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설정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현재 상승 트렌드가 워낙 좋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은 4일 연속 조정을 보인 후의 반등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반등력을 가지고 계속 가는지 안 가는지가 다음 주 월요일장의 키포인트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 상승한다면 강한 양봉이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강한 양봉이 나오지 못한다면 오늘의 반등은 약간은 페인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는 다음 주에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에 봉이 양봉이면은 시세가 다시 가는구나. 그리고 음봉이나 조정봉이면은 약간은 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당후 추이를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3의 시장이라고 하죠. 코넥스 시장의 가장 큰 수혜주로 KTB투자증권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바로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탑픽 종목 알아볼까요? 네, 오늘 기관은 그래도 좀 좋은 큰일을 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대략 2천억 정도를 샀고요. 코스닥에서도 270억 사주면서 오늘 기관들이 사준 종목은 역시나 수익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요. 기관이 순매수한 5종목 중에서 좀 살펴드리면 첫 번째는 LGU+, BH, 한국전력, 코나이, 바텍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LGU+는 사실 오늘 외국인들 많이 판 거를 가장 많이 판 게 통신주인데 그중을 기관이 사서 받쳐줬다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BH는 PCB 업체인데 최근 오늘 FPCB 업체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코나이도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NFC 관련주인데 좀 작은 주식입니다만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보는 종목은 바텍입니다. 바텍, 코스닥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서 바텍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종목이 2개가 있죠. 앞에 KH를 붙이면 스마트 기계 쪽에서는 고공행진이고요. 이 바텍은 사실은 의료용 기기입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오스템이 이제 1위라면 오스템 밑에 있는 순위로 따지면 2, 3위 정도 되는 회사인데 꼭 치과 임플란트도 합니다만 치과용 엑스레이 모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사실은 이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디오도 마찬가지고 바텍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가 됐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21일부터죠. 바로 오늘부터죠. 코엑스에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기기 관련해서 박람회가 열리는데 이 바텍 같은 경우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 레이언스 쪽에서 이쪽에 좀 참관들은 그냥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약간 근데 최근에 느낌은 좀 수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차트 보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수상하냐면은 최근에 어떤 바텍의 한 3월달의 주가 흐름인데 11,000원 정도 3월 7일 날 출발했던 주가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나 디오보다도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표를 꺼놨는데 정확하게 3월 7일부터 본격 랠리가 나왔습니다. 조금 사후적입니다만 정확하게 26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고요. 수급을 좀 살펴드렸더니 정확하게 3월 7일부터 기관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바텍의 급등세는 사실 기관 매수에 들어왔다 그렇게 보여드리겠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해 보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사실 그 임플란트 관련주는 지난해 10월 8월 달부터 오스템 임플란트를 선두해서 본격 랠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세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파동의 끝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제가 다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격률입니다. 이격률이라는 거는 5일선, 21선, 61선이 많이 붕 떠 있죠. 갑자기 급등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요, 뭐 의료기기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유 전략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등한 종목 보유하신 분은 좀 여유 가지시고, 신규 매수하신 분은 자신 없으면 달러 붙으면 안 되면 달러 붙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보니까 14,000원 정도가 상단 저항이었기 때문에 요 정도 한번 내려오는지 지켜보시고 추후에 매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고가 기록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중소형 종목 쪽으로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내용 들어볼게요. 네, 제일 재미난 게 사실은 신고가입니다. 제가 일부러 52주 신고가를 가져옵니다. 연중 신고가가 아니라 52주 신고가를 가져오는데, 즉 해긴 연도 기준이 아니라 기간 기준이 되겠죠. 오늘 신고가 종목 중에 5개 종목은 자화전자, 대상, 아이리버, 휴비츠, 캠트로닉스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이리버라는 주식은 옛날에 이거 우리 MP3 만들던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전자책 관련 그런 모멘텀이 붙으면서 조금씩 올랐다 올라갔다 상당히 재밌는 주식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자화전자는 뭐 많이 아시기 때문에 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탑픽 종목은 대상입니다. 참 탑픽과 대상이란 말도 좀 일치가 하는 것 같아요. 대상 그러면은 사실 저는 제일 먼저 그 탤런트 장동건 씨 CF가 떠올라요. 맞습니까? 정원아 뭐하냐 그랬던 것 같은데, 청정원이죠 대표적으로. 청정원도 있고 일본 쪽에 보면 그 홍초도 있죠.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사실 대상은 음식료 업종에서 약간은 탁월한 흐름을 보여줬던 것이, 음식료 업종의 두 쌍두마차가 사실은 대상과 CJ 제당이 있죠. 근데 최근에 CJ 제당은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대상은 오히려 거꾸로 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음식료 업종 두 탑 업종의 어떤 특징이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대상은 실적 같아요. 실적 같은데 보면 대상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는 대상 푸드도 갖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흐름 자체가 사실은 약간은 지난 4분기에 페인팅이 좀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난 4분기에 유독 대상의 실적이 가까이 급감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연결 기준으로는 사실 계속적으로 음식료 업종의 강세를 가져갔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추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우리 시청자님 빨리 하시라고 다 걸로 미리 적어놨습니다. 지난 한 2월 달이죠. 네, 2월 달 같은 경우는 잘 가던 주가가 사실은 4분기에 사실은 실적 우려 부진에 약간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행보를 하다가요, 조금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전형적으로 저점을 올리는 상승,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33,000원 라인이 딱 그 전고점이었는데 강한 양봉을 돌파했기 때문에 대상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도 최근에 상승 트렌드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굳이 목표가 기술적으로만 보면 35,000원 돌파 가능성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이 되더라도 조금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눈치켜보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과 테마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텔레콤 통신주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SK텔레콤이 가입자들을 상대로 서로 간의 무제한 통화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이죠. 논란이 참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주식과 관련한 종목에 관련한 내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 가입자 간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출시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음성통화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오히려 스마트폰 가입자를 늘려 가입자당 매출은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제한이라는 단어만 등장해도 주가가 하락했던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서비스 출시로 SK텔레콤의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간 무료 통화 제공으로
기존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새로운 통신 가입자들은 이 서비스를 이유로 SK텔레콤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익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일시적으로 감소해도 가입자당 매출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죠. 애널리스트들은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연 3조 원에 이르는 마케팅비를 줄이고 통신업계 마케팅 이슈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SK텔레콤이 가입자 간 무료 통화제를 출시하면서 시장에서는 논란이 굉장히 뜨겁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오늘 반대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지, 주가는 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내용 확인해 보죠. 네, 사실 오늘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통신주였습니다. 통신주였고 가장 빠진 이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1분기 실적 악화 우려였죠. 그도 그런 것이 사실 1월 초순 정도입니까? 통신 3사가 영업 정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고 지난해 연말부터 조금 더 공격적이었던 통신 보조금 규제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위축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는 섹터가 바로 이 통신 섹터입니다. 제가 1월 달인가 2월 달로 좀 기억이 되는데요. LG텔레콤, LG유플러스에서 구의 요금제를 제시하면서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것도 사실 시장이 조금 혁신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장에서는 특히나 통신 시장에서는 기사 내용처럼 무제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처음부터 APR료 감소하지 않냐? APR료라는 건 가입자당 순 매출을 말합니다. 통신사들의 어떤 실적을 판단할 때 가장 흔히 쓰는 용어인데요. 즉 한 사람의 고객이 얼마의 돈을 통신사한테 지불하느냐 그걸 판단해가지고 회사 매출로 좀 계산하는데 항상 무제한 이야기 딱 나올 때 통신주는 실적 분석할 때 APR료 감소 우려 잠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통신사 같은 경우는 이 무제한 지금 현재 수준에는 꼼수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뭐 개인 차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통화 시간에 대한 무제한은 지금 현재 스마트한 시대에는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무제한 무한대는 조금 약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즉 하나의 고객 유인책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통신주를 조금 분석해 봤더니 오늘 급락의 원인은 뭐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오늘 정권가에 약간 유포된 1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우려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짚어드리면 SK텔레콤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500억 정도 전망이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 금액 자체의 경우는 기존엔 한 5,200억을 전망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 작년이 4,600억이었으니까 실제적으로 1분기 실적 자체가 전분기 대비해서 또 기대치 대비해서 내려간 겁니다. 그것이 SK텔레콤만 그런 것이 아니라 KT와 LG 유플러스도 그런 같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제한 단어가 나와서 내려간 건 아니고 실적 악화 우려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방어주로 부각돼야 될 통신주가 외국인의 셀 폭탄에 맞았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통신주를 좀 어떻게 접근할지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국내 이제 어떻게 보면 3사죠. 3사입니다. 3사 계속적으로 그 MVNO 산업 떨어지는 거 보면은 독과점 맞습니다. 독과점인데 생각대로 하자는 SK 그리고 유플러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먼저 제시한 LG 유플러스 KT는 제가 좀 그림이 이쁜 게 없어서 뺐어요. 근데 조금 접근해봤습니다. 통신사는 우리나라 다른 어떤 섹터 태양광 그런 것보다 사실은 보조금을 위한 장사를 하는 게 바로 통신사입니다. 왜? 누가 100만 원 주고 스마트폰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철저하게 쓰다 보니까 이 보조금이란 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어느 정도 보조금을 축소해서 만약 규제가 들어오면 그거는 통신사에 대해서 마케팅 비용 감소로 가는 겁니다. 통신사는 실제적으로 거의 뭐 매출의 어떤 고정비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쓴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로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 영업 정지 30일 정도 시켜놨더니 오히려 정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업 정지된 것이 오히려 마케팅 비용 안 나갔으니까 이익에는 긍정적이네.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반짝 올라가게 됐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이런 거 있습니다. 보조금 규제로 인한 리스크 자체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이어지는데 어쩔 수 없는 구조고요. 사실은 좀 이면입니다만은 이 보조금 누가 줄까요? 혹시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뭐 약간 음모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통신사들이 삼성전자 먹여 살리는 겁니다. 스마트 기기들. 실제적으로 통신사 보조금 없이 스마트폰 안 팔리면 고객 유치 안 되면 삼성전자 주가 못 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옳고 얽히는 관계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보니까 통신사는 그 어떤 상품보다 상당히 많은 요금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잘 뜯어보면요. 그건 착시 효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실보 요금, 애들 요금 뭐 엄청난 요금제가 있는데 알고 놓고 보면은 사실은 그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한쪽에서 조금 갉아먹은 거를 다른 쪽에 커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2G하고 3G 쓰다가 지금 LTE 시대에 가장 바뀐 것은 우리 일반 고객들의 평균 요금 자체가 6만 원, 7만 원, 8만 원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계속밖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통신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약간 투자 심리적인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뉴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 통신주가 사실은 지난해 2012년도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했습니다. 주가는 잘 갔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진한 실적을 했는데 지금 통신 3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대부분 40%를 육박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에서 공정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50조 정도의 금액이 외국인 자본은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런 투자 심리적 자체가 약간 매도세를 가져왔다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향후의 통신주에 대한 전략은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약간 하락이 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좀 드리겠고요. 오히려 정부 규제 때문에 악화될 때마다 조금씩 그래도 관심 가지는 것이 장기간의 통신주를 투자해온 경험이지 않나 보면서 이슈 스나이퍼 마감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고객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경쟁을 유발한다라는 점에서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오늘이 금요일이었는데 사실 오늘 코스피는 도지였습니다. 도지. 껌딱지였고 동생은 참 글쎄 생각보다 또 강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동생 코스닥은 그래도 550선까지 딱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사실 기관이 좋아한다 그러면 말하기 좀 무색하죠. 외국인이 사상 최대로 사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강세는 이어진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트도 동생과 아우의 차트는 동생과 형의 차트는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결과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1950선 밑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연기금들이나 기관에서 방어가 들어오는데 제가 이번 주 느꼈던 기분은 하루 정도만 약간 연기금 들어온다는 이야기 들었고 실제적으로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안 들어오냐? 파는 외국인의 매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기관들이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받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도 쉽게 안 들어오는 이런 장이 이번 주에 마무리된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피 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심정은 반등인데 물정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왜? 물정이라 그런 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외국인의 주식 매도 그리고 베이시에서 축소이라는 프로그램 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코스피에도 그래도 강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건 다 빠지는데 역시나 제약주, 오늘도 제약주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요. 제약주의 상승 흐름은 코스피 내에서도 작지만은 좀 두각되더라 그렇게 봐드리겠고 코스닥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코스닥 조금 위험하지 않는가요? 그러면 했는데도 장이 올라가니까 좀 무색한데 그래도 또 다음 주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3월 결산.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역시나 코스닥 조금 더 접근할 때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 물론 지금 잘 가는 종목이 실적 모멘텀이 있는 코스닥 종목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코스닥은 일단은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 보셔야 되고 글로벌 이야기 잠깐만 할까요? 키프로스 맞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제 그냥 이 어떤 느낌이라 그럴까요? 우리 시청자인데 와닿는 느낌. 이거는 제가 보니까 핑계 같습니다. 어차피 큰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에도 외국인이 파나 안 파냐에 따라서 장은 반등할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수급 보시고요. 월요일장 한마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1.9% 했습니다. 3세판이라 했습니다. 다음 주 1주만이라도 개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등을 기대하면서